림트입니다. 자, 오늘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근력 운동 끝나고 나서 손목하고 발목을 좀 풀어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등한시 될 수 있는, 다른 데 어깨나 뭐 골반 그런 데 스트레칭 많이 하시는데 손목과 뭐 발목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의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발목, 저희는 직립보행을 하죠. 손목은 이제 운동을 할 때, 바닥을 짚거나 뭐 아니면은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무게를 짊어질 때 손목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풀어주고 강화시켜보는 동작들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 스쿼트 먼저 가보겠습니다. 스쿼트 20개. 지겹죠, 스쿼트?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자, 20개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좋습니다. 자, 다음 런지를 갈 건데, 런지를 홀짝 살짝 뛰면서 발을 바꾸면서 갈 거예요. 자, 런지 내려갔다가 일어나면서 발을 살짝 바꾸면서, 살짝 점프 뛰듯이 발을 바꾸면서 런지를 갈 거예요. 자, 10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다음은 홉 동작. 홉은 이렇게 통통 뛰는 걸 홉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뒤꿈치를 들고, 뒤꿈치는 바닥에 닿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가능하면 무릎을 굽히지 않고,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살짝 굽혔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무릎을 쫙 펴서 발목만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자, 15개 한번 가볼게요. 15개 갑니다.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발목 강화에 아주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유산소성도 되고요. 자, 다음은 푸시업 10개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다음은 플랭크에서 한 팔을 돌릴 거예요. 플랭크 상태에서 한 팔을 최대한 크게 돌릴 거예요. 대신 몸이 너무 이렇게 기우뚱거리지 않게 바디 포지션은 그대로 최대한 두려고 노력을 하고, 그 상태에서 팔을 돌려줄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고. 하나, 10개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다음은 플랭크 니터치라는 걸 갈 건데, 플랭크 상태에서 손으로 무릎을 치는 거예요. 서로 엇갈려서. 자, 준비하시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툭 치고 오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갈 거예요. 가능하면. 갑니다.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외회전.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걸 외회전이라고 하는데, 팔을 90도 구부린 상태에서 내가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엄지를 뒤쪽으로, 등 쪽으로 향하게 해서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팔을 회전만 시키는 거예요. 팔을 하나, 둘. 근데 이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꾸 팔이 이렇게 들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래요. 되게 처음엔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누워서,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위로만 하나, 둘,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오늘 서서 한번 해볼 거예요.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서. 자, 준비하시고 좀 속도감 있게 20개 가볼 겁니다.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좋습니다. 잠깐 쉬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분들이라면은 한 동작 한 동작 좀 내가 머리로 그 부위를 운동한다고 생각하면서 하시면 더 좋아요. 더 집중을 해서 내가 스쿼트를 할 때는 허벅지, 뭐 햄스트링, 엉덩이 쪽에 좀 자극을 느끼면서 최대한 그러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것만으로도 발달이 더 빠릅니다. 효과도 더 좋고요. 자, 20개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좋습니다. 런지 발 바꾸면서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다음에 호흡. 앵클롭 갑니다.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금 좀 저도 많이 움직였는데 가능하면 한 공간 그 위치에 계속 떨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경 써서 한번 해보세요. 자, 푸시업 10개. 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플랭크 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니터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90도 회전. 갑니다. 어깨는 올라가지 않게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마지막 했던 동작은 어깨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 동작 중 하나예요. 팔이 내외전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운동하면서 내외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사람이 좀 뭔가 큰 힘을 내려고 하면은 자꾸 내외전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뭐 푸시업 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간다던가, 뭐 프레스 정리할 때도 마지막에 뽑아낼 때 이렇게 내외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깨는 내외전에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외외전 근육을 조금 발달시켜주는 게 아무래도 좋죠. 어깨의 건강을 지키기에 좀 좋습니다. 물론 밸런스가 좀 맞아야 돼요. 그렇다고 내외전 근육들이 너무 또 재기능을 못하거나 약해져 있으면은 오히려 또 어깨를 좀 망가뜨리는 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외외전 근육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외외전 근육을 발달시키려고 그 움직임을 자꾸 인식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뭐 비단 초보자뿐만이 아니죠. 다 운동하시는 분들 외외전 근육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트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만지 발 바꾸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앵클 호흡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푸시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팔을 뻗어서 하는 모든 플랭크 동작은 손을 모으면 모을수록 쉽고 다리를 벌리면 벌릴수록 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니터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외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크런치 20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레그레이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일단은 근력 운동 끝냈고요. 자, 오늘은 밴드하고 마사지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없으시면 뭐 대체할 물건을 좀 찾으시고. 일단 발바닥 마사지를 좀 해줄 건데요. 발바닥에 뭐 세세하게 들어가자면은 되게 뭐 각 부위별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일단 너무 어려우니까 알려드리기 좀 어렵거든요. 이게 좀 그 부위를 제가 찾아드려야 되거나 맞는지 안 맞는지 봐드려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봐드리니까. 자, 족저근막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발을 딱 반으로 자르고 반으로 잘라보세요. 대부분 이제 뭐 복숭아뼈 여기 안쪽 내측에 족궁이라 그러죠. 족궁 가운데, 그 다음에 세로로 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면은 만나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거기 족저근막이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올려 놓으세요. 그냥. 그 다음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이렇게 비비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괜찮으신 분들은 서서 어디를 지지해서 하셔도 되고요. 체중을 최대한 많이 실리는 게 포커스입니다. 거기서 앞뒤로 양옆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자, 돌려볼게요. 시계 방향으로 10바퀴만. 하나, 둘, 많이 안 돌려도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반대. 그냥 대고만 있어도 아프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대고만 있으셔도 돼요. 자, 시계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다시 반대쪽으로 갖고 와서 이번에는 발을 쫙 펴서 뒤로 체중을 실었다가 다음엔 앞으로 실으면서 오므려 볼 거예요. 최대한 엄청 아플 거예요. 자, 10개씩 한번 가볼게요. 오, 하나, 둘, 셋, 넷, 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와, 열. 오케이. 오, 저도 오래간만에 때 엄청 아프네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엄청 아프네요, 진짜. 자, 이렇게 발바닥을 좀 풀어줘 봤고요. 다음은 앉아보세요. 앉아서 발을 쭉 뻗어보세요. 근데 이 자체가 잘 안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살짝 구부리셔도 돼요. 가능하면 뻗어서 발 딱 모아서 크게 돌려볼 거예요, 발목을. 자, 시계 방향으로 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내 몸 쪽으로 발끝을 당길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좀 이렇게 손을 짚고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지금 하는 동작은 밴드를 걸고 어딘가에 걸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걸 데가 지금 없으니까 이 루프 밴드로 보여드릴게요. 루프 밴드를 이 상태에서 한쪽 발에 걸고 한쪽 발은 이 상태를 놔두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느낌으로 하셔도 돼요. 반대발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이런 밴드의 활용성을 좀 보여드린 거고, 밴드는 웬만하면 사용 안 할게요. 자, 다음은 멀리 포잇이라 그러죠. 뭐 배축 굴곡, 저축 굴곡, 포잇, 플렉스,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발끝을 몸으로 당기는 것과 멀리 보내는 것, 이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멀리 보낼 거예요.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다음은
왜 내라 그러는데, 일단 바깥쪽으로 이 상태에서 최대한 벌려볼 거예요. 근데 이때 골반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무릎을 딱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이 상태 손으로 잡고 계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발끝만 양쪽으로 이렇게 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살짝은 돌아가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살짝 벌려서 이번엔 안쪽으로 갑니다.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다음은 한 발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것만으로 좀 힘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쪽으로, 그러니까 내 발을 굽힌 쪽으로 체중을 실지 말고 반대쪽으로 실어놓고, 이 상태에서 조금씩 옮기면서 이렇게, 그럼 아까 포잇이라 그랬죠? 포잇. 이 각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 체중으로. 그럼 허벅지도 좀 같이 당기실 거예요. 10초만 버텨볼게요. 자, 맥스로 가서, 본인이 갈 수 있는 맥스로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자, 가능하면 양발을 같이 가볼 거예요. 양발 이렇게 살짝 벌려놓고 그 사이로 내 엉덩이가 들어갈 수 있게. 자, 10초만 버텨볼게요. 안 되시는 분은 한 발씩 하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다음은 다리를 살짝 모아놓고 손을 내 무릎 앞쪽에 짚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위로 쭉 들어주는 거예요. 내 무릎이 가슴 쪽으로 단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내 발목이 이렇게 압력을 받겠죠. 그래서 그걸 버텨주는 거예요. 자, 갑니다.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비틀어 줄 거예요. 자, 바로 선 상태에서 다리 좀 벌리고 한쪽 발목을 이렇게, 이 상태에서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뭐 책이나 요가 블록이나 이런 거 두시고, 한 칸을 쌓으셔도 되고 두 칸을 쌓으셔도 되고, 한 칸이 아무래도 좀 보편적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 발을 앞쪽으로 놓고 쭉 내 몸을 앞쪽으로 기울일 거예요. 근데 이때 엉덩이가 빠지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골반을 앞쪽으로 밀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아리 쪽이 엄청 당기실 거예요. 스쿼트 하실 때 발목 때문에 깊이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능하신 분들은 좀 높게 쌓아놓고, 이건 저도 힘들겠네요. 자, 앞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측도 하면 할 수 있는데 해볼게요. 자, 내측 이렇게 안쪽으로 하나, 둘,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이쪽이 반대쪽으로 꺾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거의 안 꺾여요. 이건 그냥 압력만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방금 했던 발 마사지부터 해서 이 스트레칭, 뭐 가동성 운동들 같은 거를 런닝 하시는 분들이 자주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뭐 트레일 런닝이라든지 그냥 런닝,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발 많이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정말 적극 추천하는 동작들이에요, 다. 자, 다음은 손목. 손목은 맨몸 운동할 때 정말 많이 쓰이죠. 뭐 초보자분들도 푸시업부터 시작해서 플랭크, 뭐 여러 가지 동작이 정말 많이 쓰여요. 바닥을 짚는 건 다 손목을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데 손목이 약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나 맨몸 운동의 단점일 수 있죠. 내 체중이 곧 무게가 되니까, 내 운동 도구가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무게를 갖고 시작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목에 가는 압력이 꽤 큽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근력도 아직 발달이 안 돼 있고 유연성도 잘 안 되고 가동성도 안 나오는데 거기에 큰 무게를 실어버리니 부상을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중상급자가 됐을 때는 좀 어려운 동작들, 그런 동작들을 도전하다 보면은 손목이 더 많이 쓰이거든요. 압력이 더 강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손목을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거는 초보자 분들부터 꾸준히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사실 손목, 발목, 뭐 손가락, 그런데 목, 그런 데는 발달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부위예요. 이렇게 크게 뭐 대흉근, 뭐 대둔근, 대자가 들어간 근육들은 사실 발달시키기 되게 편리한, 뭐 편리하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뭐 발달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소근육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들은 발달시키기가 좀 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조직의 뭐 향상, 조직도 트레이닝이 돼야 되고 신경적인 발달도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근육들이 작으니까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적겠죠. 그래서 차근히 쌓아 나가시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지금도 자주 하는 방식들이에요. 손목 트레이닝. 자, 가장 기초적으로 유연성을 늘릴 수 있는, 유연성 플러스 초보자분들한테는 가동성을 늘릴 수 있는 동작들이겠죠. 자, 네발기기 자세. 네발 자세를 잡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시는 게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손을 바닥을 짚고 그 상태에서 내 체중을 앞쪽으로 실어주세요. 쭉 가능한 만큼, 어이구 힘드네 했을 때 정도까지 간 다음에 10초만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저는 꽤 많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요만 10cm, 20cm만 나가셔도 돼요. 5cm 뭐 그 정도만 나가셔도 돼요. 자, 다음은 내 손끝이 내 몸 쪽을 바라보게 바깥쪽으로 돌릴 거예요. 바깥쪽으로 돌려서 손을 짚고, 일단 짚는 것만으로도 손목이 많이 뭐 타이트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내 몸 쪽으로 기울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다음은 손이 안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안쪽으로 돌아가서, 이것도 많이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못 가시는 분은 적당히만 가서 팔꿈치를 펼 수 있는 각도를 찾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내 몸 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손등이 바닥을 가게 할 건데, 이건 네발기기 자세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압력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게 신근이고 이게 굴근인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 근육을 늘리는 행위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운동 동작에서. 근데 항상 몸은 약간 대칭을 이루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굴근만 너무 세지니까 뭐 이두컬을 하든 뭐 리스컬, 뭐 이 전완근을 발달시키려고 항상 이것만 하시다 보니까 이쪽만, 전완근 쪽 굴근만 좀 발달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근을 그만큼 스트레칭 시켜주고 발달을 시켜야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는데, 손등을 바닥으로 놓으시고 거기서 팔을 펴기가 힘드신 분들은 좀 더 가깝게 갖고 오세요. 이 상태면 압력이 좀 덜 가해질 거예요. 가능하시면 아까 네발기기 자세에서 팔을 뻗고, 거기서 더 가능하신 분들은 내 몸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가능한 만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반대쪽으로 내 무릎 앞쪽에 놓고 이렇게 체중을 실어 놓고, 가능하면 앞쪽으로 기울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이런 방식, 방금 했던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시켜주시면 좋은데, 이것들이 너무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바닥에 짚고 아까 네발기기 자세 있죠?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돌리기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손 방향을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 손목 스트레칭의 요지는 뭐냐면은 팔을 뻗은 상태에서 뭐 신전시키거나 뭐 플렉스 시키거나 포인시켜서 많이 늘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방향별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팔꿈치는 편 상태, 바닥을 짚은 상태에서 많이 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하는 것만으로도 손목 강화나 유연성은 많이 좋아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은 정말 본격적으로 손목을 강화시키는 동작들인데, 이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따라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중급자분들이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주먹을 쥐세요. 이 상태에서 엄지를 앞쪽으로 놓고 이렇게, 자, 옆에서 보여드리면은 이 상태에서 앞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도 팔꿈치 편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걸 진짜 하고 싶으신 초보자분들은,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 자, 5개만 한번 해볼까요? 5개만.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바닥에 좀 소프트한 거, 이불 같은 거 깔아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은 지금 손목 앞쪽으로 했잖아요. 자, 뒤쪽, 아래쪽. 일단 하고,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뒤로 빼면서 이렇게 푸시업 하듯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바닥을 똑같이 짚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손꿈치라 그러죠? 손꿈치를 떼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팔씩, 한 손씩 이렇게 체중을 이동시키면서 올라오세요. 대신 내려갈 때는 좀 버티면서 양손을 이렇게. 자, 7개만 가볼게요. 자, 올라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자, 다음은 손등을 바닥으로 댈 건데, 자, 이 상태에서 푸시업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냥 푸시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 푸시업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발기기 자세에서 이런 느낌으로 하나, 둘,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자, 다음은 손목을 돌려줄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앞으로 쭉 뻗어서 돌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방법들이 많거든요. 파고 들면은 진짜 한 부위당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수백, 수천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효과적인 방식들을 제가 추려서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저게 뭐지 싶은 동작들도 좀 따라해 보시면 분명히 발달하시는데 운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무엇을 하고 노는가에 따라서 삶이 많이 결정지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이렇게 운동하는 게 저한테 노는 거예요, 사실. 물론 알려드리려는 목적도 있고 교육의 목적도 있고 뭐 취미 아니면 제 나름의 자기관리, 발전 뭐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저한테 운동은 노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플레이. 무엇을 하면서 노는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고요. 무조건 이게 재미를 느낄 수 없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특히 운동의 본질은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거에 재미를 느낀다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사티스트? 뭐 그런 변태스러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면 언젠간 그게 즐거움으로 변할 겁니다. 그 즐거움은 재미를 느끼게 할 것이고 그 재미는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죠. 운동이 그렇게 재밌는 놀이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하시는 게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할까? 아니면은 운동에 재미를 느낄까? 뭐 운동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 저는 끝에 다다르는 건 재미를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재미를 느낀다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좀 재미를 찾으려고 노력해 보시는 게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싫다 힘들다 그러면은 하기 싫잖아요. 재밌다 좋다 운동이 주는 그런 뿌듯함과 상쾌함 그런 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운동을 따라오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꾸준함이 답이다. 꾸다 고생하셨습니다.